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의 상호 관세 예고를 이어가면서 경계감이 상당해졌습니다. 월요일 아시아 증시 수출 데이터를 선방한 중국을 제외하곤 대부분 하락세를 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중국부터 짚고 가시죠. 오늘 오전 중국에선 6월 수출입 지표가 공개됐습니다. 2개월 연속 견조하고요. 눈에 띄는 건 미국의 국가에서 급등한 점입니다. 대미 수출은 3개월 연속 두 자릿수대 감소했지만 이게 대아세안, EU 쪽 수출 급증으로 커버되면서 성장세를 이어간 점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에임리브 오늘 중화권 증시 상해 종합지수 0.3%, 항생지수가 0.2%대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는 관세 경계감이 상당합니다. 미국과 유럽이 합의 직전 단계라고 평가받았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관련해서 선을 긋자 관세 위협은 오르고 투심이 약화하자 지수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노무라 연구소는 미국이 새로운 관세율을 실제로 적용할 경우에 세계 GDP는 0.6% 감소하고 일본은 최대 마이너스 1% 수준의 역성장을 겪을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일본 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고 평가한 건데요. 이런 리스크에 오늘 니케이 지수 오전장은 약세를 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다행인 점은 정오를 기점으로 하락폭을 줄여가더니 오후장 들어서는 상승 전환에 성공했죠. 전약 후강의 흐름을 보이는 니케이 지수입니다. 마감까지는 상승폭 어떻게 키워갈지 체크해 보셔야겠고 이 시각 현재 39,582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식에 타격을 크게 받았던 건 엔화입니다. 오늘 달러당 엔화 환율이 147엔대로 올라서면서 약 2주 만에 다시 엔저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일주일간의 하락률만 2%에 달하는데요. 사실 엔화 약세가 달러에만 국한된 건 아닙니다. 스위스 프랑 대비로는 1프랑당 185엔대로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고 유로화에 대해서도 1유로당 172엔대를 기록하며 약 1년 만에 엔저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파운드화에 대해서도 1파운드당 199엔대 후반대로 연중 최저치에 가까워졌는데요. 이 시각 현재는 147엔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베트남에서는 좋은 소식이 들려왔죠. 하이퍼스케일의 데이터 센터 건설이 승인됐습니다. 베트남 기술 기업인 CMC가 정부 당국으로부터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데이터 센터 건설을 승인받았습니다. 초기 용량은 30메가와트, 나중엔 120메가와트로 확장할 수 있다고 회사 측은 밝혔습니다. 베트남 증시 최근에 안 그래도 미국과 관세 협상에 성공하면서 분위기가 뜨거웠는데요. 호재성 뉴스가 더해지면서 쭉쭉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증시 내에서는 전력, AI 관련주들이 시세를 내주고 있고요. 벌써 7거래일째 빨간불을 켜는 베트남 증시입니다. 이 시각 현재 고점 부근까지 차근차근 나아가면서 1,465엔 선을 5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증시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중화권에 들어볼 만한 소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신영증권 성현주 연구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중국에서 미국과 무역 휴전 합의한 이후에 첫 번째 수출입 지표가 나왔습니다. 수출이 전년비 7.2% 증가, 전달이 6.3%였는데 증가율이 더 상향 조정이 됐어요. 대미 수출은 근데 16.1% 감소했다. 이 데이터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십니까? 네, 오늘 오전 발표된 6월 중국 수출입 지표, 수출 증가율은 이제 5.8%, 수입 증가율은 1.1%, 예상치 이제 5.1%와 0.3%를 상회를 했는데요. 확실히 5월 12일 날 이제 미국의 대중국 관세가 30%로 하향 조정된 이후에 수출 증가율이 이제 전월에 4.8%였는데 그것 대비 반등을 좀 한 모습입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이제 대미 수출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마이너스 16%이긴 한데 전월 대비 봤을 때에는 그래도 하락폭은 좀 축소가 됐고요. 홍콩과 아센 지역으로의 수출은 좀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관세 일부 조정되면서 우회 수출이 좀 늘어난 것으로 판단되고요. 수입 증가율도 예상치를 상회를 했는데 국가별로 살펴보면 EU, 일본, 홍콩, 한국, 그러니까 IT 관련 좀 수출이 좀 크게 늘어났습니다. 전반적으로 미중 간 관세 전쟁에 따른 영향이 지금 수출입 지표에 좀 반영되고 있다는 판단인데요. 중국은 이제 유예 기간이 8월 12일까지라서 미중 이 관세 유예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관세가 재차 얼마나 조정될 것인지 이 향후 지표에 좀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난 6월 말에 이제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를 완화를 하면서 중국의 AR칩 반도체 수입 등등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이제 수입을 지표에도 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엔비디아 젠슨왕 CEO가 16일에 이제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하죠. 미 상원에서는 좀 자제해라 이렇게 경고를 내리기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든 뭐 중국 시장을 뚫어내려고 하는 젠슨왕이 있습니다만 상황을 보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중국 반도체 산업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볼 만한 문제라고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젠스랑 CEO가 그 16일부터 이제 20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3회 중국 국제 공급망 박람회에 이제 참석할 예정인데요. 이 자리에서 이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의 면담도 이제 추진 중이다라고 이제 알려졌고, 지난 4월 방중에 다시 만났던 허리펑 부총리와도 또 재차 회동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 이제 지난 12일 날 이제 현지 시간으로 중국 가기 전에 이 젠스랑 CEO가 트럼프와 또 비공개 회동을 가진 것으로 지금 알려졌는데요. 아마도 중국 방문 및 이 엔비디아가 오늘 9월에 또 중국 전용 AI 반도체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기 때문에 이 관련한 내용이 주요 의제였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젠스왕이 중국에서 어떤 연설을 할지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중국은 AI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면서 가속기 수요가 지금 가속기 수요 자체가 굉장히 넘쳐나는 상황에서 AI 칩 이 공급이 굉장히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난 6월 27일 미중 간 시토류와 이제 반도체 수출 규제 완화 협상이 진행됐던 것처럼 엔비디아 반도체 수출 규제는 저는 일부 완화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판단이고요. 지난 10일에는 중국이 엔비디아 이 AI 칩 대량 확보에 서부 지역의 데이터 센터 건설을 추진한다고 또 일부 알려졌는데 11만 개 이상이 설치될 예정으로 이제 외신에서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근데 다만 중국 내 문서에는 엔비디아 칩 확보 방안은 아직 언급되지 않았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그 젠스와의 중국 방문이 어떻게 보면 중국 또 미국 입장에서 굉장한 좀 민감한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구원님,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영증권 성현주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